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속보로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브리핑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종목이죠.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모처럼 예상치를 상회했네요. 지난해에는 정말 최악의 한 해를 겪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시간의 시장에서 10%대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들리는 속보에 따르면 18% 정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과연 전반적인 보안 관련주 그리고 IT 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팔란티어가 모처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이어서 뉴욕 증시 핫스탁 세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핫스탁은요. 메타 플랫폼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난 실적 발표에서 주커버그 CEO가 발표한 내용이죠. 올해는 우리는 효율성의 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매우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1월에 11,000명 정도를 줄였었죠. 감원을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 오는 3월에 추가 감원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확실히 할 때 좀 제대로 하는 것 같네요. 메타 플랫폼스. 네, 맞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고요. 예. 결론적으로 보면 메타 플랫폼스에서는 지금 코멘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뉴스상에 나온 거라고 일단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1월, 12월에 예상보다 훨씬 넘는 숫자의 감원을 전격적으로 발표했고요. 그 언저리부터 주가는 크게 반등하면서 거의 주가는 바닥에서 더블이 난상 100%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최근에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하나 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우리 뭐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회사에서도 뭔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장기 계획을 세고요. 예. 또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뭐 부서별로 얼마만큼 자금 필요해서 인원이 얼마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우리가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결제를 받고 해갖고 우리가 이 정도 투자하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는 진짜 그런 게 심각하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을 진행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들어보면 이 얘기를 제가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무슨 저런 회사가 있겠냐고 하지만 딱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그런 감원의 태풍이 불 때 보면 이제 약간 어이없고 거기 해당되는 분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예.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면 부서장, 팀장이면 팀장, 임원인데요. 그 직책은 똑같이 있죠. 직급에 따라서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명, 20명을 데리고 있던 팀장인데 어떻게 발령을 냈는데 팀원이 없는 겁니다. 지금요. 예, 그런 것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대리가 있고 우리 보면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보면 계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직적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팀원 보러 너 윗사람한테 제일 윗사람 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결제 직접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차장이 할 일과 대리 사원이 할 일이랑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렇게 약간 나가라는 뜻인가요? 그럼? 그 얘기죠, 지금. 네,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커버그는 약간 이제 멋있게 말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지금 조직이 좀 순발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말은 좋습니다. 수평적인 인사 문화, 수평적인 조직 문화로 좀 더 가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다음 말은 레이어라고 합니다. 층층 쌓는 걸 레이어라는 네네네. 영어 개념을 쓰는데 레이어를 과감히 없애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수평적 조직 구조. 예. 그러니까 플래트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좋게 말하면. 네, 좋게 말하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러면서 좀 더 이런 변화에 빨리 적응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말씀드렸던 대로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 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옆에 있던 사람이 뭔가 결제를 받아야 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옆에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예. 들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그렇군요. 바로 메타 플랫폼이 되겠고 그걸 이제 크게 보면 얘기하는 것이 지난번에 주총에서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효율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 오늘 약간 3% 올라갔는데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 이제 뉴스를 보고 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뉴스가 디테일한 건 나오지 않았고요. 회사에서 일단 확정한 소식을 컨펌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요. 이 회사가 5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메타 플랫폼스가요. 근데 현재도 지난번에 줄여도 76,000명이라는 거죠.
여전히 비효율적인 요소가 물론 외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여전히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하는 거가 양면 신뢰성이 있다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에 좀 플러스 요인으로 반영됐다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모르지만 제가 설명드린 걸 보면 그 감은 충분히 잡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 플랫폼즈의 그 안에 분위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메타 플랫폼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보면은 기사를 읽어보시면 그 안에서 이제 직원이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또 위원님이 재밌게 풀어주셨는데 뭐 지금 저희가 듣기에는 흥미롭습니다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혀 흥미로운 내용은 아닐 것 같네요. 아무튼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3% 상승했고요. 자, 넷플릭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정 공유 없이도 다 보실 건가요? 혹시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지만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단속이 강화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이렇게 4개국에서 추가 확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계정 공유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뭔가 서서히 이제 우리 차례가 다가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버코어에서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 보면 긍정적인 것은 맞죠. 어찌됐건 약속된 어떤 회사의 방침에 그대로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사용자가. 그렇죠. 사용자가 어찌됐건 어떤 공유를 한 거죠. 물론 예. 가족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거용을 하고 약간 네네, 비용 내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그런 사이트를 본 것 같거든요. 뭐 해외에서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계정 공유하는 그런 비즈니스 플랫폼을 하는 쪽을 제가 맞아요. 본 예. 적도 있는데 사람 모아주는. 예,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합법적인 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정식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돼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명당 한 명을 보게 돼 있는데 여러 명의 아이디를 쉐어하거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맞다 틀리다라는 걸 떠나서 회사의 어떤 주주나 회사의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겠죠. 다만 그걸 여태까지 다 알고 있는데도 넘어갔었는데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거죠. 이제 넷플릭스란 바다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번 들어간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2억 3천만 명 정도가 지금 돈을 내고 그러니까 그 어카운트 수가 한 2억 3천 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넷플릭스 측에서 보면 1억 개 정도가 1억 명 정도가 쉐어링해서 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상당히 보면 일부 지금 그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반응을 보면 이거 지금 넷플릭스 너무하다 탈퇴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경영진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동안 시뮬레이션 했겠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사람 빠져나가겠지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칠레나 한 남미의 몇 군데에서 계속 테스트 마케팅을 계속 했고요. 이번에도 이제 본질은 이제 미국인데요. 네. 미국 하기 직전에 미국이랑 가장 가깝다는 이번에 캐나다를 이번에 시작을 그러네요. 했고요. 유럽에서도 보면 프랑스나 독일, 영국 이런 게 훨씬 인구가 큰데 그 전에 이제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을 시작한 거죠. 호주랑 뉴질랜드 뭐 호주가 훨씬 클 거 아닙니까? 근데 뉴질랜드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딱 그렇게 테스트 마켓으로 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뭐 우리나라도 아마 곧 하는 거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런 뉴스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도 이미 공개된 거 있고 아마 저도 이제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상당히 모르죠. 물론 거기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그만두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예. 다만 이제 늘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 또래 집단의 커뮤니티가 강한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나라는 그 힘센 사람 100명 시합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넷플릭스 뭐 피지컬 100. 예, 피지컬 100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더 글로리라는 것 이렇게 보면 얘기를 안 통하면 이제 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긴 우리나라도 하네요. 있고 네. 미국도 있고 남미 이런 쪽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국민층회 같은 데 보면. 그래요? 그러면 이게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빠져나가고 불편한 사람이 있겠지만 플러스가 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호재 인식하시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는 사람들은 속상하지만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호재를 인식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에버코어뿐만 아니라 작년 이것이 발표될 때부터
계속 호재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확대 시행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넷플릭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16개 증권사가 한결같이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전체적인 투자 의견에서의 전체 컨센서스는 지금 목표 주가 대비 주가가 좀 약간 더 비싸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나온다 보면 평균 지금 주가 목표가 지금 $400 초반까지 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들의 입장이라 그러면 그리고 꾸준히 보시고 앞으로도 보실 것 같은 분이라면 넷플릭스를 저는 뭐 계속 갖고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아끼고 아껴왔던 카드죠. 예, 그거를 이제는 꺼낸 상황이 됐는데 이걸 보고 좀 많이 이탈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시나리오를 많이 돌려봤겠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번 넷플릭스의 경영진의 경영 능력을 한번 믿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하스탁입니다. 세 번째는요. 유나이티드 렌탈스입니다. 탄탄한 실적이 든든한 주식을 만든다. 뭐 정말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가 보시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뭔가 되게 단단해 보이는 그런 주가의 지지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뭐 속도가 급하거나 빠르지는 않아도 정말 견조하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좀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 인프라 투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이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전망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유나이티드 렌털스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잘 모르십니다. 어떤 회사인지. 근데 이름 자체는 유나이티드 렌탈이니까 뭔가 렌탈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죠. 참고적으로 오늘 주가 2.4% 올라가서 이건 지금 사상 최고가 추이를 계속 가고 있는 주시라고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십니다. 다만 서울에서도 약간 도시에도 약간 외곽으로 나가면 큰 공터 같은데요. 크게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장비 대여라고 써 있거든요. 바로 그 중장비 대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북미에서 최고고요. 세계에서도 최대의 규모, 미국에 하나 있고 유럽에 하나가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 기업 중에서는 각각의 최대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를 빌려주느냐? 쉽게 해서 크레인 같은 것들도 엄청 빌려주고요. 네. 크레인 같은 거를 건설회사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갖고 있고요. 큰 트럭 같은 경우를 누가 갖고 다니겠습니까? 20톤짜리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거 아닌 거 다 빌려서 쓰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게차, 간단한 지게차도 있겠고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좀 일상적으로 이해하시는 건 딱 하나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에 계신 분들 이런 데 보면 도시가스 잘한다 그러면 LPG 배달 올 겁니다. 네네. 그리고 사업하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식당업 하시는 분들 보면 LPG 갖고 와서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LPG 통이 누구 거냐는 거죠, 지금 LPG 통. 우리나라는 그 LPG 통을 그 가스 회사가 아마 대부분 갖고 있을 겁니다. 가스를 충전해서 하는 기업들인데요. 큰 기업들의 미국이나 캐나다 이렇게 보면 그 가스 있죠, 가스통. 가스통에도 유나이티드 렌터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지만 해외에서 방송 보신 분들은 좀 관심 갖고 세상을 돌아보시면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처에 공사장이 다 이걸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이 많아지고 큰 규모가 많을수록 유나이티드 렌터라인은 돈을 버는 구조라고 보시면 이 기업이 단기적인 어떤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수요 공급에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겠네요. 이게 전 세계 예를 들어 크레인 대수나 중장 큰 이것들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씩 새로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그쪽으로 해외에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은 아직 안 끝났지만요. 전쟁이 끝나면 다 복구하려면 저런 게 다 한결같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이번에도 보면 진짜 인류 최악의 지금 재난이 하나 나왔잖아요. 터키 지역에, 시리아 지역에, 투르키아로 이름 바뀐 곳이요. 났기 때문에 그런 거 복구하려고 그러면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한 수요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중장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가신다면 긴 흐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여전히 갖고 가시는 게 맞다. 요 그림을 이해하시고 이런 특히 비즈니스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나라는 소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데
미국은 그냥 한두 개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위원님께서 그날 가장 중요한 특징주도 설명해 주시지만 이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는 종목들도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이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시장 전략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핫스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역시나 위원님의 인사이트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늘의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방위 우주항공이 뜬다. 여전히 세상은 좀 어지럽군요. 사실 어지러울 정도가 아니라 뭐 전쟁이 계속 터지고 그쵸. 있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주변 국가들이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 중국과 대만 간의 어떤 불안정한 모습이 있죠. 이것도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지상군의 규모는 조금씩 줄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방위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예. 국방력은 계속 강화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행정부에 따라서 약간 줄이고 늘리고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꾸준히 올라갑니다. 2022년 공식 통계지가 아직 안 나, 유엔에서 통계가 안 나왔는데요. 2021년은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꾸준하게 커가는 투자가 되겠고요. 예. 특히 국방 투자가 증가하는 4대 국가에 우리나라도 들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 한국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북한 같은 데 통계가 없으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글로벌 총 GDP의 2.2%가 되겠고요. 글로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이요. 글로벌 전체 정부 지출에서도 약 6%가 국방비에 투자할 정도로 국방비는 계속해서 커지는 쪽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겠고요. 여기에 특히 아시아나 유럽 쪽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것도 팩트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쉽게 이해를 드려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미사일 쏘고 뭐 막 쏘고 뭐 탱크하고 하고 부서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그거 끝나겠습니까? 그걸 다 채워넣겠죠. 재고가 줄어들거나 그러면 미사일 한 대 두 대 쏘면 다시 채워넣겠죠. 그러네요.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가장 미국과 중국과 이슈가 풍선이 하나 떠 있는데 그거 쏜 거 아닙니까? 그 비행기에 올라가서 쏘고 미사일 쏘는 거 아니까 오늘도 하나 또 쐈다고 뉴스가 예, 나오는데 맞습니다. 쏠 때마다 그 재고를 계속 쌓아 넣는 거죠. 그러네요. 어딘가 총알을 쐈으면 하나는 다시 채워야 매일매일 안 되니까. 하더라도 네. 계속 적정한 재고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버는 게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올해 작년 상당히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왜 네. 그렇겠습니까? 그런 유럽에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뭐 당군 이래 최대 수주라는 거가 나오는 거가 막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요 방일 산업의 주식을 매수할 적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이게 지난주에 나온 자료인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이제 이런 국방이나 이런 거 과학 무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아주 이게 하는 소위 군사 쪽에 관심 많은 분은 예. 무기면 무기 그리고 무기를 제조회사를 알지만 이게 보통 분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밀리터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런 분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ETF부터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세계 최대의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ETF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게 보면 러시아 회사도 있고 중국 회사도 있는데 그 딱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좀 모르겠고 어떻게 그런 걸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북미입니다. 북미. 미국과 캐나다, 특히 유럽, 미국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예. 미국의 우주항공 방위산업 기업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심벌이 ITA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IT 같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쵸. 여러분들의 생각만큼 엄청나게 고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게 정부와 계약 맺으면 꾸준히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셔야 되겠고 여기 있는 것들이 속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아시는 로키드 마틴 같은 것들, 그 사드를 만들고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비행기 같은 것들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보잉도 여기 들어가고요. 예. 레이션 테크놀로지 들어가는데요. 하나씩 보면 로키드 마틴 같은 거 세계 최대의 어떤 방위산업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로키드 마틴 보여드렸고요. 보잉도 마찬가지. 보잉의 민간 항공기뿐만 아니라 거기도 예전부터 그 전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로키드 마틴과 보잉 합쳐서 합자 회사가 있어서 우주선도 개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노스럽 그루먼도 대표적인 방해산업 기업체가 되겠고요. 레이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토마호크 미술 이러면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로 유명한 것이 되겠고요. 이 코너를 통해서 최근에 자주 말씀드렸던 트랜스타임은 이 모든 비행기에 관련된 것들을
늘 말씀드린 AS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품 같이 하는 건데 그런 트랜스타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타임 같은 것도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전부 다 대형주인데요. 코엔 같은 경우에서는 방위산업 업종의 중소형주로 무구라는 것을 저도 처음 본 건데요. 토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네. 이런 모든 어떤 전투기나 탱크 이런 등의 정밀 제어 부품 및 시스템을 설계 및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대한 상당히 또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했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시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전쟁이 이전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진행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의 적기다라고 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 ITA 중심으로 관련된 종목들 쭉 리스팅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 전략 참고로 포트폴리오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